피디님도 오신 김에 이거 못 사드릴 데 없나요? 아까 말한 실핏줄 같은 게 신경 쓰이긴 아, 실핏줄 이거 바로 날아가는데. 한번 해주세요. 오신 김에 한번 받아보시죠. 한번 따끔합니다. 오, 진짜 없어졌네요. 네. 우와. 이 레이저가 있는 병원은 손님한테 진심인 병원이라고 판별할 수 있는 장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장비가 워낙 특수하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은 장비만 보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장비를 이제 찾으셔야 될 분들은 오늘은 뭐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기 빨간 거 보이세요? 검붉은 거? 아, 지금 여드름 하나 나가지고 안 짜고 놔뒀는데 검붉게 색소 침착돼가지고 이거 좀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 처음 보는 기계인데요. 아, 한두 달 전에 들어왔습니다. V빔 레이저라고. V 예. V빔은 뭐 하는 거예요? 원장님한테 좋은 거. 잠깐 그러면 설명 좀 하고 진행 좀 해볼까요? 여드름 흉터 치료할 때 쓰는 거예요? 아, 여드름 흉터 치료랑 여드름 자국 치료랑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안 그래도 손님분들이 이제 자국 치료하러 오셨는데 여드름 흉터 치료하러 왔어요 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좀 많으시더라고요. 오늘 그러면은 V빔 레이저도 설명하는 김에 여드름 자국이랑 여드름 흉터 차이에 대해서도 좀 설명하고, 그 외에도 이 기계만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흉터랑 자국이랑 네, 뭐가 다른 거예요? 우선 여드름이 탁 났다 나고 나서 뭐 빨갛게 화농성으로 올랐든 조그맣게 좁쌀로 올라왔든 깔아앉잖아요. 그 깔아앉는 단계에서 이제 어쨌거나 염증이 일어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약간 검붉은 색소 침착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게 이 여드름 자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자국의 영역 안에 흉터가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흉터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세한 검붉은 색소 침착과 살짝의 파인 흉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흉 치료를 따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간혹 염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염증 때문에 안에 진피층이 녹아 들어가면서 이제 진짜 파인 흉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됐었을 경우에는 이제 자국 안에 여드름 흉터도 있게 되고, 이 자국이 사라지더라도 파인 흉터는 남아 있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드름 자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드름이 나고 나면 누구나 다 생기는 검붉은 색소 침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드름 흉터는 여드름 자국이 있다고 해서 다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가 염증이 너무 심했을 때 콕 파이는 피부 병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게 흉터는 100% 회복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자국은 그러면 다 없어질 수 있나요? 자국은 다 없어질 수 있죠. 딱 생각만 해봐도 우리가 어렸을 때 누구 하나 여드름이나 트러블 안 났던 사람은 없잖아요. 다 나고 나서 검붉은 색소 침착이 얼굴에 다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런 게 다 남아있지 않죠. 이 색소 침착 같은 경우는 마치 우리가 다쳤다가 그게 회복되고 시간이 지나면은 흔적 없이 아무는 것처럼 색소 침착, 여드름 자국 또한 시간이 지나면은 없어지게 됩니다. 대신에 흉터 같은 경우에는 진피층이 날아가서 파인 상태다 보니까 이거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남아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자국은 잘 회복될 텐데 V빔 그런 걸 해야 돼요? 사실 그렇죠. 뭐 나중에 없어질 텐데 굳이 왜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죽을 건데 왜 사냐, 나중에 나이 들 건데 리프팅 왜 받냐. 우리 사람의 마음이란 게 그렇지 않고, 지금 당장 이게 신경이 쓰여서 해결하고 싶으면은 그걸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면은 다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레이저 또한 여드름 자국을 바로 잡아주면은 내가 당장 내일 뭐 중요한 미팅이 있어, 데이트가 있어, 아니면 내가 거울 봤는데 이게 계속 신경 쓰여 했었을 때 없애주면은 되게 좋죠. 그러면은 그냥 냅뒀을 때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보통 사람마다 다른데 여드름 자국이 뭐 심하지 않게 났다 하는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면은 생겼다가도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간혹 사람에 따라서 더 오래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처럼 피부 타입이 조금 까무잡잡한 경우에는 색소 침착이 더 잘 일어나기 때문에 짧게 지속되면은 한 일주일 정도?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막 한 달 정도도 가다 보니까 이럴 경우에 신경이 쓰이면 레이저를 받아주시면 바로 빨리 없어지니까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레이저를 쓰면 얼마나? 만약에 이런 검붉은 상태의 색소 침착, 여드름 자국 병변에 V빔을 쏘게 되면은 당일은 더 붉게 올라오게 되겠지만 보통
보통 한 2, 3일 정도만 지나면은 확 사라집니다. 이게 원리 자체가 595 나노미터의 파장을 쏘아주는 거거든요. 벌써부터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헤모글로빈 반응을 잘 하는 겁니다. 이 검붉다는 것이 곧 헤모글로빈이 침착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염증을 앓거나 다치거나 했었을 때 검붉은 색깔로 색소 침착이 되는 게 이 피부 밑에 혈액이 약간 고이게 되고 그 고인 혈액 속에 헤모글로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라면은 우리 몸에서 탐식세포가 하나씩 천천히 분해를 해가면서 색깔이 사라지게 되는 건데 이 595 나노미터로 헤모글로빈을 바로 빵 쏘아주게 되면 바로 그 순간 분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커다란 단단한 덩어리를 조금씩 삽질해서 분해하던 거를 잘게 한 번에 다 쪼개놔주니까 금방 이제 흡수가 돼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국에 대해서만 우리가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 헤모글로빈이 있는 곳 어디에나 이 V빔 레이저를 쓸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홍조도 있을 것이고 실핏줄 치료에도 쓸 수가 있거든요. 조금 나이가 들면은 이 코 주변이나 아니면 막 얇으신 분들은 막 혈관이 얼굴에 막 비쳐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또 신경 쓸 때 쓸 수도 있고, 우리 주사 피부염이라고도 하잖아요. 얼굴 전체가 붉게 달아오는 병변 또한 결국 혈관이 확장돼서 생기는 병변인데 여기에 또 V빔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붉은 흉터가 있죠. 켈로이드 흉터라고 해서 막 부풀어 오르는 빨간 흉터의 경우에도 그 붉은 부분을 V빔 595 나노미터 파장으로 억제를 해주게 되면 흉터가 더 커지는 걸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V빔을 가장 많이 쓰는 게 단순하게는 멍이 들었을 때라던가 여드름 자국, 색소 침착, 트러블 자국에도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좀 특수한 경우 홍조 치료라던가 주사 피부염 치료, 켈로이드 흉터 치료에도 쓸 수가 있고, 사실 이런 병변이 없이 그냥 얼굴 전체에 토닝하듯이 좀 쏘아주더라도 피부톤이 좀 제법 많이 맑아지는 데 쓸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설명 들으면 약간 만병통치약 같은데 원래는 그런 레이저가 없었나요? 이 레이저가 있는 병원은 저는 좀 뭐랄까 색소 치료나 손님한테 좀 진심인 병원이라고 좀 판별할 수 있는 장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없다고 그게 아니라는 말은 절대 아니지만 되게 좁고 깊은 장비예요. 다른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토닝을 한다, 제모를 한다, 이런 거는 누구나 손님들 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어느 피부과를 가든 다 좀 구비가 되어 있지만 이 V빔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제법 비쌉니다. 지금 막 비트코인 시세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 받을 수 있는 환자분은 많진 않아요. 여기 점이 있다, 잡티가 있다 해서 치료받고 싶은 분은 많지만 홍조가 있다, 실핏줄이 있다 이런 쪽으로 와서 치료를 받는 분들은 훨씬 더 없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왔었을 때 이게 없으면은 막상 해결해줄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다른 제네시스 장비를 통해서 조금 간접적으로 쏴줄 수는 있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는데 특수한 칼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주방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범용적으로 쓰는 칼도 있지만 사시미만 자를 때 쓰는 그런 특수한 칼은 잘 쓰진 않지만 막상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그걸 쓰면 되게 잘 잘리잖아요. 딱 이 V빔 레이저가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우에도 쓰는 범용 장비가 있지만 얘는 좀 좁고 특수한 장비다. 그래서 이게 있는 경우에는 좀 이런 부분까지 해결해주고 싶어하는 병원의 진심을 엿볼 수가 있다라고 유추 해석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부작용이나 주의점이 부작용은 사실 크게는 없고요. 어떤 레이저든 시술이든 간에 잘못 쓰면은 부작용은 있을 수 있죠. 얘 같은 경우는 595 나노미터의 파장이 쏘았을 때 직후에는 조금 더 붉어집니다. 그리고 받았을 때 조금 따끔해요. 근데 그렇다고 마취크림을 받고 할 정도는 아니고 누구나 견딜 만한 정도의 따끔함이라 보면 될 것 같고, 직후에 약간 붉어지지만 반나절 정도면은 그 시술로 인한 붉음증은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부터 원래 있던 붉음증이나 색소 침착 부분도 멍 같은 것도 날아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드름이 막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일 때도 엄청 붉잖아. 이럴 때도 도움이 되나요? 엄밀히 말하자면은 그런 상황에서 완전 직접적으로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염증이 활동성일 때는 얘네로 헤모글로빈을 억제한다 하더라도 다시금 올라오는 상황인데,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V빔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은 내가 염증이 다 깔아앉고 눌렀을 때 더 아프진 않아. 그런데 검붉은 색소 침착이 막 남아있어서 신경이 쓰여. 딱 그 상황일 때 얘네를 받아주면은 아주 쉽게 그런 병변을 날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수술하고 계셨잖아요. 좋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검붉은 색소 침착
이라서 바로 쏴드릴 수가 있을 텐데, 제가 몸의 다른 부분에 붉은 부위가 있는 것도 몇 군데 있거든요. 거기에 바로 쏴보면서 직후에 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봤었을 때 여기랑 여기 붉은 부위 하나, 여기 붉은 부위 하나가 있거든요. 세 군데에 한번 쏴볼게요. 자, 그러면은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지금 제 몸을 구석구석 보았을 때 여기 트러블 났다가 검붉어진 곳 하나가 있고, 원래 이전에 다친 상태에서 검붉게 흉터가 된 곳이 하나가 있고, 옛날부터 있었던 붉은 병변이 하나가 있거든요. 요 세 군데에 바로 레이저를 쏴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어떤 과정으로 좀 시술이 진행되는지, 이 레이저를 받고 난 병변이 바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변에 따라서 쓰는 파라미터는 다 다르지만 그건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보통 한 번의 병변은 한 번 정도만 쏘면 됩니다. 그럼 바로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 붉은 부분에 바로 쏴볼 테니까 어떻게 색깔이 변하는지 한번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쏘게 되면은 초록색 불빛이 살짝 번쩍할 거고 바람이 좀 나올 건데 살짝 눈부실 수 있으세요. 시작합니다. 요게 이제 시술의 전부고, 지금 두 번 쐈는데 이 붉은 부분이 두 번 쏘자마자 조금 더 붉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나절이 지나면은 조금 더 이 지금 당장의 붉은기가 깔아앉고 점점 더 밝아지게 되고요. 만약에 실핏줄 같은 데 쐈다 하면은 그 실핏줄이 바로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직후 비포 애프터를 보는데 코에 있는 실핏줄 같은 경우는 딱 시술을 받고 거울을 지워드리면은 사라졌어요 하고 원장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제 손에 있는 이 부분 한번 주의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좀 붉은 색깔이죠? 한번 쏴보겠습니다. 바로 사라진 걸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 또한 이제 좀 더 붉어졌다가 회차가 지나면서 다시 좀 더 깔아앉게 될 거고요. 병변에 따라서 바로 사라지는 혈관이나 홍조도 있지만 사실 홍조 치료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보통 그럴 경우에는 2주 정도 간격에 걸쳐서 3회 정도 좀 치료를 추천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얼굴에 있는 여드름 색소 침착 부분에 좀 쏘아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 여드름 색소 침착이나 멍든 부위에 쏘는 경우이긴 하거든요. 지금 흉터 여드름 색소 침착 부위에 한번 쏘아보겠습니다. 이 안경이 커가지고 따끔합니다. 네, 이렇게 딱 한번 쏘아주고 나면은 요 부분이 이제 검붉어졌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서 거의 사라지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디님도 오신 김에 이거 못 쏴드릴 데 없나요? 여기 얼굴에 살짝 네. 아까 말한 실핏줄 같은 게 신경 쓰이긴 아, 실핏줄 이거 바로 날아가는데 한번 해주세요. 오신 김에 한번 받아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지금 쏴드릴 건데 그냥 선 상태로 바로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근본 없이 하진 않지만 빠르게 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따끔합니다. 진짜 없어졌네요? 네. 우와, 없어졌어. 약간 붉어진 감은 있는데 이렇게 실핏줄은 바로 없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V빔 레이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았는데요. 사실 장비가 워낙 특수하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은 그냥 장비만 보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장비를 이제 찾으셔야 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드름 색소 침착, 트러블 색소 침착 이 있는 경우에 받아주시면 좋고, 시술 후에 내가 멍이 들었는데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빨리 없애고 싶어 하는 경우에도 도움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얼굴에 있는 홍조 기운이라던가 주사 피부염, 실핏줄 같은 붉은기를 제거하는데 탁월하고, 그리고 붉은색 켈로이드 흉터를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토닝 하듯이 쏴줬을 때도 피부 톤이나 모공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V빔 레이저를 한번 찾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특수하고 좁고 깊은 장비를 병원에 드린다는 게 그저 손님분들을 생각하는 마음 외에 병원을 그냥 경영하는 입장에서도 사실 쉽게 드릴 수 있는 장비는 아니거든요. 이런 특수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요만한 레이저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한번 V빔 레이저를 찾아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하원장 강동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